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볼보 XC60 D5 시승기 시작합니다.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스타트 버튼을 돌려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볼보 XC60 D5 디젤 모델인데 가속 페달이 꽤나 가볍게 들어가요. 가속 페달이 꽤나 가볍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자연스럽게 출발하다가 일정 RPM에서 깡 하는 그 특유의 디젤 소리가 좀 들려오긴 합니다. 들려오긴 하는데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고 비포장 수준의 길을 먼저 가서 어느 정도 완전 SUV인가 아니면 좀 도시명 SUV의 느낌인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 이런 길을 먼저 들어오는 건데, 일단 비포장 수준의 이 길을 지나서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 가서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올 계획입니다. 네, 실내에서 찌그덕찌그덕 하는 잡소리가 살짝씩 나긴 하는데 완전 SUV 같은 차와 도시명 SUV 같은 차, 이렇게 세단인 척하는 SUV 쪽은 아닙니다. 이 차량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UV의 그런 정도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아이고 이거 불 안 켜놓고 출발했어. 네, 비포장 정도 수준의 길에서는 그냥 나는 정통 SUV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가속 페달과 핸들링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이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나 가속 페달을 제가 느끼기 전에 일단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백색이에요. 썬팅, 전면유리 틴팅이 안 돼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 반응에 따라서 헤드라이트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여기 방지턱 구간, 최근에 리뷰한 링컨 MKX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충격이 오고요. 최근에 리뷰한 BMW X5 대비는 한 2.5배 정도 충격이 오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볼보 XC60의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GLC와 BMW X3 그리고 볼보 XC60 이 세 차종을 비교를 해보면 벤츠 GLC의 승차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BMW X3보다는 좀 SUV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 정도고요. 이 덩치에 비해서 이 정도 핸들링이라고 하면 민첩성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 와, 헤드라이트 진짜 밝네. 오, 스티어링 휠을 살짝 움직이면서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 갖다 놓다가 여기서 조금 세게,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으로 차가 치고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반응이 꽤나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제동을 했다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고 다시 이제 왔다 갔다 제동, 오른쪽에 붙었다가 왼쪽으로 확, 오호, 다시 오른쪽으로 확,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가 5, 4, 3, 2, 1 오른쪽 바퀴만 모래길 급제동. 이쪽에 제동이 좀 덜 잡히면 이쪽으로 차를 밀던가 여기 바퀴를 당겨갖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살짝 이탈했어요. 살짝 이탈을 했는데 제동력은 아주 만족할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 크락션 소리가 상당히 큰데 뭔가 이 앞쪽에 방음제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미니 쿠퍼를 탈 때처럼 그런 정도는 아닌데 크락션 소리가 꽤나 리얼하게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커브길을 돌다가 갑자기 제동을 하고 뭐지? 볼보 XC60이 이 정도로 민첩성이 좋고 가속력이 나쁘지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랑은 느낌이 꽤나 다른 모습이에요. 제동을 해서 급제동을 했다가 방지턱을 넘고 다시 여기 커브길에서 살짝 확, 막 차가 이렇게 험하게까지 모는데도 이렇게 민첩성 있게 움직이다니
상당히 놀랍네요. 상당히 놀랍고 오른쪽으로 확, 왼쪽으로 확. 자, 다시 잡고 제동. 브레이크를 그렇게 세게 밟지 않았는데도 ABS가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잡혀지는데, 노면이 미끄럽지 않은 온도인데도 이러네. 제동, 가속, 커브길, 코너링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습니다. 볼보 XC60. 근데 이런 커브가 이렇게 심한 길에서는 많이 불안하네요. 이런 데선 많이 불안한데, 어찌됐건 시내 주행으로 갈 수 있는 속도, 시내 주행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속도 정도에서는 충분히 경쾌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오르막을 가다가 내리막을 가면서 커브길이 상당히 좀 심한 데예요. 상당히 심한 데인데 이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막 자유롭게 자신 있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커브를 돌기는 좀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해요. 이 차가 뭐 안전한 조건, 뭐 트랙이나 이렇게 안전한 조건에서 성능 테스트를 한다 그러고 막 확확 잡아보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반적인 주행이나 국도길, 시내길,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맨날 이런 길,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조건에서 봤을 때는 커브길이 조금 심해질 때 불안한 거 외에는 편안한 승차감과 시트가 주는 안락함,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이 정도 갔을 때 이게 막 이런 거 빨리빨리 했을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거 봐, 제동 잡히는 것 봐봐. 제동 잡힐 때 앞으로 꽤 쏠리긴 하는데, 이 차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 기존의 볼보 XC60을 탔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느낌이 너무 다르고, 지금 제가 중앙선을 핸들링 하면서 살짝 오버를 하니까 두두두두둥 하고 핸들에 진동이 바로 들어와요.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바로 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시내로 진입을 합니다. 시내로 진입을 해서 그냥 진짜 시내 주행 수준의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XC60이 남성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가는 주행 정도 수준으로 XC60을 타보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 차량은 처음에 속도를 쭉 올려놓은 다음에 타력으로 가는 게 훨씬 만족도 있는 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RPM을 천천히 올리니까 그 디젤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살짝은 오고요. 이렇게 낮은 RPM에서 중간중간에 저음으로 들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RPM 140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우구구구구구구구 지금 꽤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내 주행이 거의 대부분이신 분들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냥 뭐 디젤 차에 익숙하다 뭐 이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도 큼직큼직하고, 주행을 할 때 기어봉이 이 암레스트에 팔을 올려놓고 기어봉을 잡는 위치라던가, 컵홀더를 중간에 꺼내서 물을 마신다던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전방 시야를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사용하기에 꽤나 익숙한 자리에 다들 있어요. 익숙한 자리에 있어서 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주행을 하는 내도록 마사지 시트가 저의 등짝을 이렇게 간질간질 해주기 때문에 6천만 원대의 수입 SUV를 산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천만 원대에서 1억 원대 SUV 중에 마사지 시트가 기본 적용된 차량이 XC60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즐겨 타는 브랜드의 자동차에서는 없고요. 자,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에 진동 소음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엔진 소리는 꽤 올라오고 있고요. 진동도 볼보 XC40을 탔을 때는 진동이 전혀 없었는데 XC60에서는 스티어링 휠에는 진동이 없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센터 콘솔에는 조금 오고 의자 방석 쪽에 진동이 꽤 넘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센터 암레스트에는 한 3.5에서 4 정도가 넘어오고요. 운전석 시트에는 4 정도 시트 진동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수석 시트에는 진동이 없어요. 조수석 시트에는 진동이 없어서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정차 중이다, 가속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들려오는 진동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느낄 때는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수석에 탄 사람 입장에서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의 디젤음은 중고음에 속합니다. 중고음에 속하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1500에서 1400rpm 밑으로 떨어질 때 그 쿵쿵쿵쿵쿵 하는 진동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정차 중일 때도 우 하고 깔리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음악 볼륨이 조금만 올라가 있어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도 터치가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먹어요. 굉장히 잘 먹어서 운전을 하면서 터치 조작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취소, 스탑앤고, 작동 끄기, HUD 조정 이런 식으로 거의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영상으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라운드 뷰가 켜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서라운드 뷰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좋고 선명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급가속. 어유, 반응이 이번에 너무 느렸네. 반응이 좀 느렸긴 한데 변속기가 가끔은 이럽니다. 급가속, 제동, 급가속. 이런 부분에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아주 빠른 차, 아주 다이내믹한 차, 스포츠성이 짙은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셨던 분이 볼보 XC60을 이렇게 주행을 해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수동으로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2단에서 자기 멋대로 막 기어가 바뀌네. 네,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반자율 주행을 켜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맞춰지는지 빠르게 감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사지 시트를 켜놓고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주행을 하니까 정말 편하긴 한데, 볼보 XC60의 이 외부 소음과 이 승차감이 시내 주행을 했을 때 그 만족감만큼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에서 보여줬던 그런 만족감 대비 고속도로의 주행에서는 좀 불만이 되게 많아요.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오토홀드를 켜놓고 시내 주행에서 대기를 할 때 주행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진동이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 탔을 때보다 진동이 더 심해졌는데, 스티어링 휠로는 여전히 진동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지진 기어 풀로 한 4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조수석 시트에도 진동이 올라오고 한 4.5 정도까지 진동이 좀 심해졌어요. 오르막길 같은 이곳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이렇게 밟을 때 막 힘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을 뿐더러,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지금 일반적인 속도에서 주행을 할 때 내 차 혼자만 달려도 외부 소음이 꽤 많이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로 포장 세로 한 길입니다. 세로 한 길에서는 풍절음이 꽤 많이 들어오네. 여기 이제 포장이 꽤나 된 곳, 그러니까 새로 포장하지 않은 곳에는 노면 소음이 장난 아니게 들어오고, 이게 야간 주행에서는 거의 이제 외부 차량 소음보다는 내 차량의 소음이 들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도어 쪽이나 이런 쪽에 방음제가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은, 방음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시내 주행을 할 때는 한 조금만 속도가 올라가도 40-50km만 돼도 엔진 소리를 묻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팅을 일부러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에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이 벤츠 GLC, BMW X3, XC60 이렇게 세 차종을 비교를 하면 이 차량에서 만족도가 제일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마사지 시트와 이 편안한 시트 포지션은 뭐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트의 편안함이 경쟁 모델인 X3나 GLC도 꽤나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하고, 마사지 기능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강점 부분에서도 BMW에서 X3, X4에 2019년식부터는 반자율 주행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반자율 주행의 메리트는 BMW에서 가져가고,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의 편안함은 벤츠에서 좀 가져가고, 외부 소음에 대해서는 세 차종 중에 가장 시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가속을 훅 하려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이 반응이 1, 2, 3, 한 2.3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봐봐, 2.3초 정도 딜레이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반응이 늦고요. 오른쪽에 차 지나가거든요. 지금 저 차에서 들려오는 후앙 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오고, 이 고속도로에서는 이 움직임 있죠. 이 움직임이 차선을 내가 방향지 신호를 켜고 조금 급하게 바꿨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차가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다시 방향지 신호를 켜고 좀 빠르게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때는 진짜 SUV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바꿔서 얘기하면 노면 상태가 아주 좋은 시내 주행을 제외한 시멘트길, 비포장 수준의 길, 고속도로 이 부분에서는 SUV구나, 도심형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바로 받고요. 정체길과 시내 주행길,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도, 60km 이하 속도에서 달릴 수 있는 국도가 주로 운전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만족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적인 부분, 속도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노면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급가속을 하고 가속을 하고 이럴 때는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볼보 XC60 이 정도였나? 민첩성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속도를 더 줄여서 이게 꾼바꾼바 하는 거, 요 정도입니다.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뭐 이 정도 속도에서 여기서도 그러네. 우회전을 확. 그러니까 볼보 XC60을 결론 지어보면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일정 속도가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단점이 막 하나둘씩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확실히 스티어링 휠을 이쪽으로 확 꺾었다가 이쪽으로 확 꺾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런 주행을 할 때는 XC60은 상당히 반응이 늦어요. 핸들링에서. 그래서 볼보 XC60을 시승을 딱 하러 갔을 때, 출고도 계약하고 나서 뭐 6개월 걸린다고 하고, 이 내장재 퀄리티 진짜 좋고, 뭐 디젤도 뭐 어느 정도 엔진 열이 받기 전에는 진동이 오히려 더 없는데, 딱 쓰죠. 이러면 또 아까랑은 또 다르네. 아까는 진동 되게 심했는데 아까 정도는 아니고 거의 처음 수준인데, 어찌 됐건 간에 볼보 XC60을 시승을 합니다. 시승을 할 때 옆에 친절한 딜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 기능은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바워샘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동급에서는 가장 높은 오디오 시스템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뭐 반자율 주행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좋은 점을 강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시승하실 때, 갈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올 때는 그냥 평상시 타던 대로 그냥 막 타보세요. 진동이 다시 심해졌는데, XC60을 시승했을 때 좋은 느낌을 갖고 내가 막상 출고를 해서
타면서 불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길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는 뭐 인테리어도 볼 것도 없고 뭐 브랜드도 나는 그냥 그런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이 차가 왜 인기가 많지, 왜 이 차를 다 좋다 그러지, 이런 정도 시승 느낌이었는데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특히 고속도로 주행은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장점부터 쫙 얘기하고 단점으로 끝나서 조금 아쉬운데, 모든 자동차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 그대로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주행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뒷좌석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볼보 XC60 D5 인스크립션 차량입니다.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아직도 볼보 XC60을 계약을 하고 나서 6개월가량 대기 기간이 있어요. 특히 D5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긴데, 뒷좌석에 타면서 이것저것 살펴봐서 어느 부분이 매력 포인트인지를 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콘솔을 열면 컵홀더, 수납 공간, 이 노출되어 있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딱 놨을 때, 이 바닥은 고무인데 테두리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긴 나겠네요. 소리가 나긴 나겠는데, 어찌됐건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컵홀더에 컵을 넣고 주행을 할 때 이게 각도를 잘 안 맞춘다고 해도 밑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위쪽에 있는 고무가 잡소리를 유발할 만큼 그렇게 부실하진 않은데, 막 솔직히 그냥 부실해 보이긴 해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잡소리 부분에서는 컵홀더 때문에 잡소리가 나는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딱 착석을 해서 팔을 딱 놓고 있을 때 컵홀더가 간섭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보 XC60 리뷰하기 전에 BMW X5 풀체인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는 타입, 이게 뭐 부실하건 훌륭하건 컵홀더가 나오는 타입은 컵홀더에 컵을 올려놔도 편하게 착석을 해서 뭐 이게 거슬리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동그라미 2개로 나와 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포르쉐 카이엔이나 뭐 폭스바겐 투아렉 이런 차량들은 컵홀더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컵홀더를 사용을 하면 팔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공손한 자세로 있어야 돼가지고, 이 컵홀더가 1.5L짜리가 너끈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요. 1.5L짜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뭐 어쨌든 빼고 넣기에 조금 어렵긴 해도 들어가긴 들어가고요. 도어 포켓에는 1.5L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뭐 1.5L 들어가면 그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트 착석감과 시트 가죽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보의 인스크립션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가죽, 이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 가죽 질감,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과 이 아주 묵직한 도어 넥캐치, 이런 부분이 참 볼보가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고, 앞좌석의 헤드레스트 보통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꽉 차게 되어 있는데,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를 키가 187cm인 제 키 기준으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조수석 시트가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조수석 시트에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다른 SUV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뒷좌석이 조금 높아요. 뒷좌석이 조금 높아서 천장에는 살짝 달랑말랑 아니면 살짝 닿는 그 정도인데, 평균 신장인 사람이 봤을 때도 시야가 뭔가 더 좋은 그런 부분이고, BMW X3나 X5만큼 이 전방 시야가 좋진 않은데, 뒷좌석에서 이 정도 시야면 BMW를 제외한 나머지 SUV들에서는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에 적용된 포존 에어 컨디셔닝이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어컨 세기를 조절하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타고 내리면서 발로 막 차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윗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딱 앉아서 보면 시야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아랫부분에 있는 것보다 윗부분에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 6천만 원대 가격대의 SUV 중에서 메르세데스 GLC, BMW X3, 볼보 XC60, 아우디 Q5 각각 모델마다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특히 볼보 XC60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스크립션 모델의 이 가죽 질감, 마사지 시트, 그리고 이 보여지는 부분이나 착석감 이런 부분들인데요. 딱 앉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앉았을 때 보면 이 등 부분이 어깨 쪽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이 시트가 제가 머릿속에 있는 자동차들 중에는 구형 BMW 7 시리즈랑 이 각도가 거의 똑같아요. 어깨 내려온 각도나 이 헤드레스트도 작긴 한데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머리가 이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머리를 그냥 아주 좁은 면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보여지는 부분이나 이 뒷좌석 시트 두께, 착석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패밀리카로 뒷좌석에 아이를 태울 때 뭔가 좀 시트가 아까워 보이는 그런 정도로 시트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BMW X3와 메르세데스 GLC와 볼보 XC60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레그룸 공간은 XC60과 X3가 좀 넓고 시트 쿠션은 GLC가 가장 편하고 이 뒷좌석에 탔을 때 좀 럭셔리해 보이고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런 부분은 볼보 XC60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앞뒤 말고 좌우 폭으로 봤을 때는 XC60이 가장 넓어 보입니다. 가운데 좌석에 탑승을 해보면 이 가운데 올라와 있는 턱은 꽤나 높아요. 꽤나 높은데 천장 공간은 파노라마 선루프 덕분에 오히려 또 나쁘지가 않고 이 시트 벨트를 체결하는 느낌하고 시트 벨트를 체결할 때 이 부분은 메르세데스나 BMW보다 볼보가 제일 편하고 수월했던 것 같고요. 소리는 좀 별로네요. 소리는 좀 별로고 이 루프 라이닝 재질 질감도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블랙 컬러인 게 참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 도어 트림 맨 윗단은 가죽이 아니에요. 여기 스피커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 이 중간 부분, 밑에 부분 전부 다 가죽이 아닌데 이 뿔로 튀어나온 이 부분의 가죽이 좀 눈에 띄고 윈도우 스위치가 이게 되게 작아요. 차에 비해 굉장히 작고 이 손을 넣는 이 손잡이를 잡는 부분이 각도가 조금 안 맞아요. 각도가 이렇게 딱 열고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여기에 이 휠하우스에 팔이 걸려서 이걸 할 때는 어깨를 좀 이렇게 들어서 어깨를 좀 좁혀가지고 어깨를 조금 좁혀서 닫아야 됩니다. 이 위치가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문을 닫는데 수월했을 텐데 아마 이거는 앞좌석 시트를 기준으로 맞춘 것 같아요. 문 닫는 게 좀 불편하네요. 문 닫는 게 좀 불편하고 이 유아용 카시트를 꼽는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센터 콘솔의 잡소리도 양호한 편. 이 시트 등판 마감재도 훌륭하고요. 무게가 우와, 이게 지금 시트 하나인데 다른 차들 리뷰할 때 보면 가운데 시트랑 이게 같이 내려왔거든요. 이쪽 왼쪽 편이. 근데 얘는 오른쪽 편이 그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하나인데 이거 하나 무게가 다른 차량 시트 두 개 무게 같아요. 두 개.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고 어찌됐건 뭐 이 정도로 뒷좌석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빠르게 탑승을 통해서 타고 내리는 게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서 얼만큼 수월한가, 얼만큼 불편한가, 얼만큼 빨리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탑승이라는 코너가 인기가 꽤 많아요.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꽤나 힘들었습니다. 볼보 XC60 확실히 뒷좌석에 타고 내리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이 센터 콘솔의 넓이, 앞에 딱 앉았을 때 이 시야, 착석감, 보여지는 이 시트의 퀄리티, 이런 부분은 큰 장점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토소닉스 채널의 자동차 리뷰, 신차 동향, 시장의 흐름, 언제 사면 싸게 살 수 있냐,
어떤 차를 내가 고르는 게 합리적일까, 이런 다양한 주제의 방송 플러스 피드백 영상과 커뮤니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1인 미디어 채널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올라갈 거니까요. 앞으로도 오토소닉스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